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C 언어나 C++ 같은 랭귀지를 배우실 때 이제 당연히 그 문자열 처리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에 이 문자열 처리에 대해서 배우실 때 보통 MBCS로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의 약자냐면 멀티바이트 캐릭터 셋 해가지고 MBCS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멀티바이트 캐릭터 셋 요거 기준으로 항상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래서 맨날 들은 말이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ASCII 코드 기준으로 영문 한 글자는 1바이트다. 그죠? 근데 한글은 이렇게 2바이트를 먹는다. 예, 2바이트 먹는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문자열의 끝이란 항상 널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예, 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배우신 게 맞을 텐데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문제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틀리고 잘못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좀 앞으로 회사 같은 데 가셔서 하시게 되면은 MBCS를 사용을 잘 안 해요. 물론 아예 사용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요즘은 근자에 들어와서 뭘 쓰냐면 유니코드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요. 이 유니코드라는 거는 예, 이 유니코드라는 거는 영문, 한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과 상관없이 영문 무조건 글자 하나는 둘 다 2바이트야.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이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MBCS에서는 ST가 각각 1바이트씩 가지만 S가 이렇게 해서 1바이트, T가 이렇게 해서 1바이트인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맨 마지막엔 뭘로 끝나냐면 널 두 개가 연달아서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책에 지금 그림이 좀 잘못됐죠. 아, 죄송합니다. 아마 다음번 개정판에는 이렇게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림이 예, 958페이지 그림 28-3이 좀 잘못돼 있죠. 예, 요렇게 돼야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맞아요. 책에는 지금 이게 널이 두 개만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고 세 개가 와야 돼요. 그 스트링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그 문자 하나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2바이트씩 먹게끔 이렇게 돼야 되고요. 마지막에 널조차도 이것조차도 두 개가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잴 때 이제 일단 그림은 이거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유니코드를 쓰게 되면 요와 같은 형태로 이제 문자열 처리 부분이 다 틀려져요. 그래서 이 문자열 처리를 할 때는 기존의 그러니까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 기존에 여러분 C에서 배웠던 MBCS 기반의 것들 이외에 유니코드와 관련된 것들을 따로 배우셔야 돼요. 근데 뭐 내용이 막 확 크게 바뀌고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냥 뭐 문자열 길이 재는 함수라든지 뭐 다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MBC에서는 다 캐릭터에 대한 캐릭터 데이터 타입의 포인터였죠. 근데 이제 유니코드를 가면 뭐에 대한 거냐면 그 와이드 캐릭터에 언더바 t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바이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MBCS에서는 영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자열의 길이가 그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그 저장 공간의 기억 공간하고 거의 흡사했죠. 그냥 거기에 널 포함해서 플러스 1 해주면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유니코드로 가면은 글자가 세 글자면 그러니까 문자열의 길이가 3이면 이걸 담기 위한 저장 공간의 크기는 이거 플러스 1에 곱하기 2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같은 경우 문자열 하나 둘셋 넷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 2 해가지고 8바이트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영문도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문자열의 길이 그러니까 6에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거 전체에 곱하기 2 한 만큼 그래서 14바이트 공간이 필요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니코드를 이제 유니코드란 뭐 이렇다. 그럼 왜 유니코드를 썼을까? 일단 왜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유니코드인가? 이게 이제 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유니코드를 써야 하나 피곤하게. 일단은 유니코드가 나온 이유는 그 글자 하나가
글자 하나가 2바이트로 표현돼야 하는 국가들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요거랑 이제 그 중국하고 일본 경우가 그렇죠. 요 나라들은 요 세 나라는 그래서 한글 각 뭐 한자겠죠. 여기는 한자. 뭐 히라가나 카타카나 있겠고요. 한자하고 막 섞여 있고 여기들은 이제 그 자국어들이 다 2바이트의 크기를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영어는 문자열의 길이하고 거기에 플러스 1한 거에 곱하기 1 해버리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단순히 그냥 길이가 그 저장간 용량이 필요한 저장 공간이 얼마인지가 계산이 딱 됐어요. 그런데 한국하고 중국, 일본은 그게 안 되죠. 그죠? MBCS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길이에다가 이거에 곱하기 2를 일단 해놓고 거기에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갔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뭐가 일관성이 없냐면 이제 MS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영어권 윈도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사용하는 윈도우가 있어요. 그럼 이 두 나라가 틀려짐으로 해서 문자열 처리 부분이 틀려지잖아요. 이 처리 코드가 서로 이제 언어권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일관성 있게 하자. 있도록. 어떻게? 그래서 이제 유니코드 쓰자 이거예요. 왜? 영문 한 글자가 1바이트잖아요. 근데 이제 한글은나 이런 거 한자는 2바이트고 2를 1바이트로 줄이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걸 늘려버린 거예요. 2바이트로. 그래서 솔직히 기억 공간이 낭비가 생기네요. 예, 맞아요. 낭비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 처리하는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 낭비하고 말지 이걸 코드를 복잡하게 따로 가져가면 일이 더 커져요. 요즘 뭐 메모리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낭비는 낭비치게도 못 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냥 다 유니코드로 통일하자. 그래서 OS 있죠? 운영체제. MS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웃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에서 표준 출력 함수로 이제 뭐 프린트F 같은 함수 배우셨죠? 그죠? 뭐 프레스I. 그러니까 이거 배우셨을 때 아마 이랬을 거예요. stdout로 추상화된 표준 출력 파일에다가 정보를 라이트 해준다. 그러니까 이 표준 출력이 콘솔이죠? 콘솔 화면이죠? 그러니까 모니터죠. 이쪽으로 이제 그래서 뭐 글씨가 일로 나간다. 그럼 결국은 이 프린트F 함수 쓸 줄 알면 이 콘솔에 글자 찍는 거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모니터라는 기계나 그 모니터랑 연결되는 VJ라는 그 하드웨어 장치 이거 다룰 줄 아세요? 못하죠? 직접 이거 만지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하냐면 이 프린트F 함수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내가 여러분이 직접 이거 뭐 기계에 움직이는 코드까지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프린트 함수를 근데 뜯고 뜯어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구조가 다 이래요. 유저 모드가 있고요. 커널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널 모드에는 어떤지 커널 코드들이 다 잔뜩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잘못된 연산하면 블루 스크린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OS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성하는 모든 예제는 다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printf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함수가 일로 커널 모드로 진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 장치를 막 어떻게 움직여라. 그래서 정말로 모니터 화면에 글자가 찍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이 운영체제 커널 코드가 전부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유니코드 기반으로 작성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MBCS 기반으로 이런 printf 함수 같은 걸 쓰셔도 요로 실제로 커널에 진입해서 문자열 처리가 될 땐 뭘로 된다? 유니코드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MBCS로 짜면 유니코드로 변환하는 불필요한 변환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이게. 근데 그냥 여러분이 아예 유니코드로 짜면요. 아예 짜버리면 어떻겠어요? 그냥 변환? 아, 이거 없어요. 그냥 즉시 그냥 그대로 써요. 왜? 커널이 유니코드를 쓰니까.
그래서 이제는 결국 이제 근자에 와서는 다 유니코드 쓰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갭이 생겨버린 게 여러분이 C나 C++나 뭐 이런 거 배울 때는 문자열 처리를 전부 다 MBC S 가지고 했는데 느닷없이 나중에 회사 갔더니 유니코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F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니 함수를 더군다나 이런 것도 안 쓰고 캐릭터 이거 안 써요. 이렇게 안 써요. 이래버리니까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959페이지에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 책은 대부분의 예제가 다 유니코드 기반으로 돼 있어요. 일부러 그려놨어요. 고생 좀 하시라고. 예, 고생하시라고 뭐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배우실 때 아예 이렇게 배우시고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막말로 삽질을 좀 하실 거 아니에요. 실수 많이 하시고. 왜냐면 배우기를 MBCS로 배웠기 때문에 요거 다룬 적이 없으니까 좀 헤매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 이렇게 배워두시면 나중에 회사 취직에서 유니코드 문제에 좀 익숙해지겠지요. 그러니까 유니코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제를 좀 보면 유니코드 데모 예제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예제 이제 뭐 작성은 뭐 할 건 따로 할 건 아니고 코드만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런 코드가 있죠. 요 코드 요즘 내용을 잠깐 보면 요 필드에서 메시지 찍어라인데 요거거든요. 찍어보면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렇구나. 뭐 길이가 10이고 뭐 사이즈가 어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길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코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코드를 좀 보면서 할게요. W 캐릭터죠. 그죠? 저거 이렇게 정의 쫓아가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정의로 이동 가면 이렇게 나와요. 정체가 뭐죠? 예, 와이드 캐릭터, W 캐릭터 언더바 T 타입이고요. 여기 써있죠. 16비트다. 그러니까 2바이트짜리죠. 유니코드 캐릭터다 이거예요. 뭐 별다른 다른 건 아니고요. 그렇구나 하시면 될 문제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몇 바이트요? 몇 개 잡혔어요? 128개니까 이게 하나가 2바이트라면서요. 그럼 당연히 이거에 이제 곱하기 2가 되니까 2, 5, 6 바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sprintf인데 sprintf 함수 아시죠? 근데 여기 WSprintf면 이쪽 버퍼에다 대고 문자를 쓴다 이거예요. 근데 문자의 상수 중에 요렇게 그냥 쓰면은 MBCS고 여기 대문자 L을 앞에 이렇게 붙여갖고 문자를 표시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유니코드 문자열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돼 있으면 이건 MBCS고요. L 붙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으면 요게 이제 유니코드 문자예요. 그 여기도 지금 그래서 이렇게 L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지금 문자열의 길이는 뭐 랭스, 그러니까 문자열 자체는 이고 문자열의 길이일 때는 이거 어떻게 돼요? STRL인데 여기 L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이래놨는데 요게 웃긴 게 뭐냐면 요 L, STRL인 요 함수 이것도 정의 쫓아가 보시면 STRLN에 W가 있고 A가 있어요. 이건 ASCII, MBCS 기반일 때 이거고요. W 붙으면 유니코드일 때. 그럼 얘는 이제 와이드 캐릭터 가지고 이제 뭔가 데이터를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하고 뭐 이런 거 따로 계산해 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유니코드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MBCS 때나 이런 뭐 문자열 길이만 되나 이러면 근데 크기는 문제가 돼요. 왜냐? 와이드 캐릭터를 쓰게 되면 글자 하나가 2바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자열 처리할 때 코드 뭐 지금까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숱하게 그냥 보셨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데이터 타입을 쓰고 있어요. 그죠? 우리 예제에서 이게 뭐냐면 유니코드를 사용하기로 하잖아요. 그럼 유니코드가 디파인이 돼요. 그러면서 유니코드 키워드가 디파인이 되면서 얘가 뭘로 해석이 되냐면은 아이고 C가 빠졌네요. W 와이드 캐릭터 언더바 T로 되고요. 만 유니코드를 디파인을 안 한 경우 있죠. 그러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건부 컴파일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T 캐릭터 타입이 마침 또 차전이 없네요.
T 캐릭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T. 이렇게 할게요. 그럼 뭐 똑같거든요. 상관없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거 정의를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보시면, 유니코드가 디파인이 돼 있니? 그러면, 이게 조건부 컴파일이죠. 유니코드 이제 디파인 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 뭐 이게 이제 디파인이 뭐 안 됐으면 이건 또 뭐고 이제 T 캐릭터는 요거고 뭐 요거 쫓아가면 또 걔는 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디파인이 된 경우와 되지 않은 경우만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걸 쫓아서 결국 가보면은 유니코드를 디파인 안 하면 얘는 이제 어떻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이게 일반 캐릭터 타입으로 갈 거냐. 여기 이제 쫓아가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결론 다시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 결국은 이거는 일반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유니코드 이게 디파인이 돼 있으면 요거고 아니면 이제 T 캐릭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 오브에 보면 얘는 1 떨어질 거고 얘는 2 떨어지죠. 그러니까 T 캐릭터를 사이즈 오브 그러니까 사이즈 오브 이러면 이게 얼마나 떨어진다?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유니코드 디파인 돼 있으면 2 되고요. 아니면 1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설정 Alt F7키 누르시면 거기 이제 설정이 나와요. 그럼 프로젝트 만들 때 최초 설정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자 집합하고 그러니까 캐릭터 셋이죠. 유니코드 문자 집합 사용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강제로 여러분들이 멀티바이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좀 생기겠죠. 예, 지금 예제가 지금 멀티바이트 기준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 잘하고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런 것들 봤을 때 뭔지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해서 여기 이제 유니코드라고 하니까 저 내용을 좀 보시면 그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이런 문자를 SZ 버퍼에다 쓴 거잖아요. 이거 메모리도 직접 쫓아와서 보시면 T 나오고 뭐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널이죠, 널. 글자 찍고 널 찍고 맨 마지막에 문자열이 끝났어요. 여기 뒤에 뭐 들어가 있어요? 예, 널 두 개가 연달아 오고 있지요. 그죠? 여기까지. 예,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잘 알아두세요. 유니코드 스트링 아까 이제 보여드렸는데 유니코드 디파인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아니면 또 어떻게 되라. 그래서 이제 요렇게 유니코드 캐릭터 셋을 쓸 거냐 뭐 멀티바이트 셋을 쓸 거냐 여러분 이제 선택하에 따라서 쓰면 되겠다. 근데 아까 그 메시지 같은 거 요렇게 하면 이게 이제 유니코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멀티바이트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코드를 아예 강제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이건 멀티바이트로 쓴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제일 아이디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신 거나 똑같은 게 뭐냐면은 가장 바람직한 코드는 이게 아니고 이걸로 갈까요? 이게 아니고요. 가장 바람직한 코드. 그러니까 지금 요 코드는 유니코드 세팅이 돼 있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세팅에 전혀 의존 없이 무조건 그렇게 돌아요. 그런데 만약 코드를 이렇게 짜잖아요. 여기를 T 캐릭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WS printf인데 이건 API 함수예요. 그래서 WS printf로 가고 여기를 언더바 T로 가져가요. 이렇게 언더바 T가 이게 이제 또 뭘까 보셔야 될 텐데 네, LSTM 붙이고 전부 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코드는 MBCS이건 유니코드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떤 경우에도 다 돌아갈 수 있게 이게 다 다중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랭귀지 세팅에 상관없이 돌아가게. 이렇게 코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언더바 T 매크로 쫓아가 보시면 여기 뭐 딴 거 없어요. 이게 보시면 이제 요 매크로인데 텍스트 매크로인데 이걸 또 쫓아가 보시면은 결국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다운표가 되죠. 그러니까 앞뒤로 다운표인데 L을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가 되죠. 유니코드 디파인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X에서 그 L이 붙는 거고요. 아니면 안 붙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의를 또 지금 유니코드가 디파인 돼 있어 그러는데 안 돼 있는 걸로 찾아가면 그냥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 랭귀지 세팅이 뭐냐, 캐릭터 셋 세팅이 뭐냐에 따라서 대문자 일이 붙게도 할 수 있고 안 붙게 할 수 있도록 매크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화 같은 코딩 형태가 제일 바람직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니코드를 항상 여러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예로 보여드린 게 이런 정도의 코드. 언더바 T 매크로가 사용되고 있죠. 그 C스트링 객체 이렇게 초기화해라, 언더바 T로 해라. 이게 이제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MFC 프로그래밍에서 문자를 처리할 때는 웬만하면 C스트링 오브젝트 갖고 하세요. 그게 좋아요. 단, 이 책에서 설명된 건 아닌데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죠. 서비스 프로세스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C스트링 쓰는 거는 좀 다시 고려해 보세요. 안 좋아요.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은 얘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능 때문에 그러는데 얘가 한 번 할당한 메모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그거를 뭐 할당을 여러 번 하는 것에 의한 오버헤드를 방지하려고 메모리를 일부 들고 있고 막 이래요. 해제를 시키라고 했는데도 들고 있고 막 이래요. 그 문제 때문에 서비스 프로세스 만들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 책에서 그걸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 서적 같은 데 보면 나중에 일단 서비스 프로그래밍 이런 거 배울 때 C스트링 MFC 오브젝트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때 빼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환 뭐 이렇게 쓰면 되겠까 뭐 그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유니코드를 쓰는 예제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잘 알려드리려고 하는 예제가 이게 이제 그 API 함수 중에 net user get info라는 API가 있어요. 그러니까 ne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API들이 있거든요. API 함수들이에요. 근데 이 API 함수들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책에다가 막 제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 966페이지 보면 lm.h include 해라 뭐 net API 32 뭐 lib 뭐 세팅 뭐 이렇게 라이브러리 잡아주고 그래야지 뭐 컴파일이 되고 빌드가 된다 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PI 함수가 하는 역할이 요 인자로 전달된 레벨만큼의 정보를 이 계정에 대해서 뽑아서 여기다 저장해 달라는 거예요. net get info 함수를 이용했으면 넘어온 게 이게 포인터 변수에 주소를 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넘겨서 또 정보를 프리시켜주는 걸 해야 돼요. 뭐 이제 그건 이 함수 자체에 대한 사용법이니까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저게 이제 뽑아내는 정보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제어판 같은 데 가시면은 여러분 사용자 계정 정보 있잖아요. 그죠? 계정 정보.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보면 계정이 뭐 하나만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컴퓨터 관리 쪽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내용이 많아서 관리가 어디 있을까요? 잘 안 보이네요. 관리도구. 관리도구 쪽에 가셔가지고 컴퓨터 관리 쪽을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로컬 사용자 뭐가 인지 다 나와요. 여기 보시면 뭐 요런 특이한 이름도 있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있고 전체 이름 뭐 이런 건 없는데 설명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우성이라는 계정인데 전체 이름 내용 없고 뭐 없고. 이 정보를 뽑아 올리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 열어보면은 뭐 되게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요. 근데 이 자체에 대한 정보들을 뽑아 올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net AP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지금 요 코드는 뭘 하는 거냐면 net 뭘 하는 거냐면 요 정보는 요 함수는 그 정보를 뽑아 올려주는 함수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유니코드를 써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멀티바이트 캐릭터 셋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정보를 뽑아야 한다면 이 뽑아올린 정보 유니코드로 되어 있으니까 멀티바이트를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면에 찍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유니코드 쓰고 있다 그러면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코드는 테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계정의 정보를 뽑아 올려놔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어드미니스트를 떠볼게요. 지금 테스터란 계정이 제 컴퓨터에 없거든요. 저걸 열어보면은 정보가 이제 이렇게 찍히죠. 저 정보가 어디서 나온 거냐?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서 이제 이 정보죠. 이거. 여기다가 전체 설명, 뭐 제가 좀 써볼까요? 이 컴퓨터의 기본
관리자 계정이다. 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놓을게요. 그러면은 저게 이제 예제를 다시 실행해서 보면은 이게 요게 되죠. 기본 관리자 계정이다. 요걸 이제 풀네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 구조체 정보 따라가 보면은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저걸 MSDN에서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 되게 많죠. 구조체 멤버가. 코멘터리는 뭐가 있고 로그온 오프 하는 시간은 또 언제고 뭐 하여튼 온갖 종류의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요런 시리즈 함수가 요걸 필요로 하는 게 아까 net user set info, get info 있다는 함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배운 거고요. 이 함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뭐 MSN 찾아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펑션 있죠? 이런 거 관련돼서 찾아보시면 뭐 사용자 로컬 그룹이라든지 메시지 뭐 어떻게 계정 이런 거 관련된 함수들이 여기 모듈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이용해 보시면 여기 내용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은 내용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967, 968페이지에 제가 함수를 뭐 좀 설명을 해놨는데 그 함수들은 뭐냐면 문자를 변환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wide character to multibyte. 그러니까 유니코드를 아유, 글씨가 안 써지네요. 유니코드를 뭘래요? 요렇게 MBCS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제가 이제 뭐 근데 반대도 있어요. 일단 반대. 그건 이제 멀티바이트 투 와이드 캐릭터. 그래서 이제 둘을 변환하는 걸 예제를 아예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변환해서 쓸 일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다가만 명시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건 전부 다 API고요. ANSI C 언어 C 함수 중에 함수에도요. 이거 유니코드 멀티바이트 캐릭터 변환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970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거는 MB2WC 뭐 이런 함수, 멀티바이트를 뭐 이제 와이드 캐릭터로 바꿔라 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인데 C 런타임 함수잖아요. C 런타임 라이브러리 함수인데 이 함수들 속을 가서 뜯어보시면 내부적으로 다 이런 함수 써요. 이런 API 함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지만 이걸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굳이 이걸 쓰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하면서 유니코드 변환이 있다. 그럼 이거 쓰시고요. 그게 아니고 뭐 리눅스다 그럼 이런 함수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으실 대로 사용을 하시고요. 자, 다시 좀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하면 유니코드는 결국 문자열이 영문이든 한글이든 전부 다 한 글자가 다 2바이트씩 먹는다. 일관성 있게. 그리고 맨 끝이 널이 2개 와서 문자열이 끝난다. 이렇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대문자 열 붙은 거 문자열 앞에 뭔가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유니코드 문자열 상수라는 강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코드 문자열 상수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 유니코드를 쓰고 있으므로 운영체제 커널이 그러므로 이제 가급적이면 유니코드를 좀 사용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